크레타 섬은 지정학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유럽으로 전파되는 길목에 위치해 유럽 최초의 문명이 태동한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얀 왕소로 변한 제우스는 페니키아 공주 에우로페를 유혹해 크레타 섬으로 데려왔고 전설의 미노스 왕이 탄생했습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에서 크레타 섬을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매우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90개의 도시가 존재하며 미노스 왕이 다스린 수도 크노소스는 제우스의 비밀을 간직한다고 묘사했습니다. 크레타 섬은 제주도 면적의 4.5배 크기로 동서 260km, 남북 60km의 산지와 협곡이 많은 지형입니다. 기원전 6000년경부터 아나톨리아 이주민들이 정착해 마을이 만들어졌고 기원전 2000년경부터 해안가의 도시와 초기 궁전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장거리 무역선 롱십을 이용한 해상 중개 무역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기원전 1800년경부터 역사 기록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마리 왕국의 토판에는 집리림 왕이 동맹국 함무라비에게 크레타산 옷감과 가죽 신발 한 켤레를 선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크레타에서 생산된 물품이 상당한 명품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 전설의 미노스 왕은 주변 섬들을 점령해 나갔고 크레타 문명은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노소스, 말리아, 고니아, 자크로, 파이스토스 5개의 궁전이 건설되었으며 이때를 제2궁전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크레타인이 최초로 해군을 조직해 바다를 지배했고 미노안 탈라소크라시, 미노아의 해상패권이라고 명칭했습니다. 크레타 문명의 해상패권은 북쪽 산토리니 섬을 비롯한 키클레스 제도의 섬들과 그리스 본토에까지 뻗쳤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스 왕은 아테네에 9년마다 미노타우로스의 제물로 7명의 청년과 7명의 처녀를 바치도록 요구하는데 이 장면은 크레타의 강력한 해상패권을 잘 보여줍니다. 미노타우로스의 미군과 황소 괴물을 때려잡는 테세우스의 흥미진진한 스토리 덕분에 크레타 섬은 일찍부터 유럽 학자들의 관심을 끄는 매력적 장소였습니다. 19세기 많은 고고학자들은 크레타 섬 발굴을 갈망했으나 서구 열강에 반감을 갖고 있던 오스만 제국은 좀처럼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1898년 그리스의 지원을 받은 크레타 자치 세력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잠시 동안 크레타 섬은 독립국이 되었고 영국의 젊고 부유한 학자 아서 에반스가 발굴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반스는 타고난 금수저로 부유한 제지업자이자 선사학자인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고고학 여행을 다녔고 34살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 애슈물림 박물관 관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유물을 조사하다가 기존 미케네 양식과 다른 독특한 문자와 인장들이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것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발굴 허가가 떨어지자 그는 섬의 중심 도시 헤라클리온에 머물면서 마을 시장 곳곳을 돌며 사전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시장의 여인들은 안전한 출산을 기원하며 고대 문양이 새겨진 밀크스톤을 부적처럼 지니고 있었는데 에반스는 돌에 줄쳐가 케팔라 언덕임을 알아내고 과감하게 언덕을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그는 고고학 지식은 많았으나 실전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케네 발굴 경험이 풍부한 덩컨 맥킨지를 고용했고 이후 30년간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운 좋게도 첫 삽을 뜬 지 단 하루 만에 방과 통로, 희미한 벽화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자신감이 붙은 에반스는 100명이 넘는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작업 1년 만에 주위가 170m에 이르는 거대한 궁궐 윤곽이 드러났으며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1000개가 넘는 방들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방의 크기와 방향은 모두 제각각이며
심지어 층수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빈층, 아래층, 위층 혼란스럽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에번스는 미로처럼 얽힌 건축물의 구조를 이해하느라 고심했으나 오히려 발굴이 진행될수록 더 복잡해졌고 결국 발굴을 완료하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신화에서 미노타우루스를 가둔 미로 궁전 이야기는 그냥 나온 상상이 아니라 실제 궁전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궁전을 방문했던 외지인들은 미로에 빠진 듯 길을 잃고 헤매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에번스는 자신의 발견을 미노아 문명이라 이름짓는 장면 센스를 발휘했고 신화가 현실로 밝혀졌다는 소식에 유럽의 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중앙광장 서편에는 궁전의 가장 핵심인 왕자의 방이 위치하며 백합들이 피어난 숲속에 왕을 지키는 한 쌍의 그리핀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닥의 둥근 세면대는 정화의식에 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방의 단촐한 분위기상 왕은 제사장의 특징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궁전 동편에는 귀여운 돌고래 프레스코아로 장식된 왕비의 방이 위치하며 인류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흙을 구워 만든 테라코타 파이프를 통해 10km나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와 변기와 욕조에 물을 공급했고 오물은 배수관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크레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는 황소로 궁전 지붕 곳곳이 황소뿔로 장식되었으며 화병, 보석, 조각상 모든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크레타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동석을 조각한 황소머리 리톤입니다. 리톤이란 내부는 비어있고 입구와 출구를 가진 술잔을 뜻합니다. 신왕국 투트모스 3세의 제상 레크밀의 무덤 벽화에는 크레타에서 조공으로 받쳐진 황소머리 조각상이 발견되며 투탕카멘의 보물실에 놓여있던 황소머리 또한 크레타에서 건너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 없이 맨몸으로 돌진하는 황소의 뿔을 잡고 공중회전하는 투사의 그림은 박진감 넘치는 찰나의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집트 고대 도시 아바리스의 무덤 벽화에서는 크레타 화가가 그린 게 분명한 미로 문양과 날뛰는 황소, 점프하는 투사 그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메노텝 3세의 코멜헤탄 에게의 목록에 따르면 이집트인들은 크레타 섬을 케프티우, 도시 크노소스는 쿠누사, 그리스 본토 미케네는 타나자로 불렀습니다. 목록에 쓰인 지명들의 순서는 이집트에서 크레타 섬을 지나 그리스까지의 왕복 여정을 나타냅니다. 크레타 문명의 또 다른 중요 테마는 거대한 양날 도끼로 아마도 중앙광장 재단에서 황소를 바치는 제사의식 때 사용하다가 상징물로 굳혀진 듯합니다. 양날 도끼 라브리스 심볼은 의외로 여신과 여사제의 권위를 상징했다고 하며 때문에 현대는 레즈비언의 상징으로도 쓰입니다. 재밌는 점은 미궁 레버린스의 어원이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양날 도끼 라브리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인데 일부 학자들은 원래 크로소스 궁전이 황소를 섬기는 양날 도끼 신전으로 불렸다가 건물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미궁을 뜻하는 단어로 변화한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궁전 북쪽에는 가장 눈에 띄는 구조물인 5개 기둥의 주랑 현관이 위치하며 황소와 올리브 나무 프레스코아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깥으로 왕의 길이 연결되며 길 주변에는 작업장과 집들이 위치했습니다. 궁전 서편에는 좁은 창고들이 위치하는데 안에는 크레타 경제의 풍요를 잘 보여주는 대형 항아리 피토이 4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1.5m 높이의 엄청난 항아리 안에는 곡물과 올리브유, 와인이 저장되었으며 총 100톤 정도의 용량입니다. 크레타인들은 식량을 거두어 왕궁 대형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경제 시스템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레타 섬 자체가 무역 국가인데다가 식량을 공정하게 재분배해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회계 기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독창적 문자인 초기 선형 문자 A, 후기 선형 문자 B, 파이스토스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선형 문자 A와 파이스토스 문자는 현재까지 해독 불가능입니다. 선형 문자 B는 미케네 문명으로 전파되어 널리 사용되었고 마이클 벤트리스에 의해 해독되었습니다. 영롱한 빛깔의 크리스탈 그릇, 보석 장식의 술잔, 수많은 테라코타 조각상, 세련된 꽃무늬 화병과 수천 점의 컵들이 발굴되었으며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크레타섬 동쪽 팔라이 카스트로에서 출토된 문어 화병입니다. 이 검은 꽃병에는 27명의 농부들이 도리깨, 괭이와 같은 농기구를 들고 수확하러 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뱀의 여신으로 불리는 작품으로 두 손에 뱀을 들고 7겹의 롱스커트 패션에 잘록한 허리, 풍만한 가슴이 매혹적입니다. 크레타섬 중부에서 발견된 하기야 트리아다 석관은 당시의 종교의식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크레타인들은 이집트 벽화 수준을 뛰어넘어 생기 넘치고 선명한 색감의 프레스코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인물 묘사는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모호한 중성적 느낌이 강하며 구릿빛과 하얀색 피부로 확연히 구분되는데 더 고귀한 신분을 하얀색 피부로 표현했습니다. 화려한 깃털 왕관을 쓴 백합 왕자로 남쪽 회랑 입구를 장식했으며 날렵한 모습이 현대인의 미적 관점과 유사합니다. 지중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마린블루 배경에 세련된 헤어스타일과 장식이 매우 아름다운 여성들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입니다. 크레타 문명권에 속하는 산토리니 섬의 고대 항구 도시 아크로티리에서는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의 풍경화와 양손에 물고기를 든 소년, 곤투하는 두 소년, 샤프란 꽃을 따는 여신과 같은 다양한 소재의 명작들이 그려졌습니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평화를 누렸기 때문인지 크레타인의 패션은 너무나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며 여성의 지위 또한 남성과 대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크로티리 유적은 1967년 고고학자 마리나토스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놀랍게도 이곳은 기원전 1600년경 발생한 테라 화산 폭발 때문에 1m 두께의 화산재가 주택가 거리, 궁전을 거의 원형 그대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크로티리는 에게의 폼페이로 불립니다. 산토리니 섬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중앙 부분은 폭발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동쪽은 초승달 모양으로 톱날 같은 절벽이 둘러쌉니다. 포카리 스웨트 광고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 산토리니 마을은 동편 해안 절벽에 위치합니다. 테라 화산의 폭발 지수는 7등급으로 이는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과 더불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였으며 당시 섬의 주민들은 대부분 몰살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크레타 섬 또한 엄청난 지진과 화산재, 100m 높이의 쓰나미가 북쪽 해안선을 강타하면서 순식간에 괴멸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높이가 20m 정도였으니 대략 5배 규모의 살상력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힘을 상실한 크레타는 미케네 군의 침략으로 멸망했으며 에게의 해상무역 패권은 미케네 문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스 고고학자 갈라노플로스와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베이컨은 테라 폭발로 멸망한 크레타 문명의 산토리니 섬이 바로 아틀란티스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집트를 방문했던 솔로는 네이트 여신의 사제들에게 아틀란티스 전설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가문의 손자였던 플라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플라톤은 9000년 전 아틀란티스가 아테네와 전쟁을 했고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고 기술했는데 10분의 1인 900년 전으로 계산하면 모든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갈라노플로스는 솔론이 이집트 숫자 100과 1000을 혼동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 위치를 나타내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서쪽은 지브롤터 해협 바깥이 아닌 이집트의 서쪽에 해당하는 크레타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한 아틀란티스 중앙 도시의 직경은 9km, 아틀란티스 전체 직경은 약 565km입니다. 산토리니 섬의 직경이 15km이고 산토리니 섬을 중심으로 크레타 섬과 에게의 섬들까지 크레타 문명권을 원형으로 산정하면 그 직경은 대략 350km 정도가 됩니다. 얼추 아틀란티스의 규모와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아틀란티스는 황소를 제물로 바칠 때 매듭과 몽둥이만을 사용해 죽였다는 기록이 존재해 크레타의 황소 숭배와 흡사합니다. 물론 아틀란티스가 크레타 문명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많고 다른 후보지도 많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꿈의 여행지인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이 전설의 아틀란티스 대륙이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 지중해 석양을 바라보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절로 미소 짓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잠시나마 여러분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